리모델링한 건물이었는데 네. 대지 평수가 약 133평, 연면적이 한 389평 정도 되는 건데 통임차가 들어왔죠. 네, 앞으로도 저는 금리 인하는 물론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방향성 자체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건물이 좀 반듯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뭐 네. 지저분하게 너무 모양만 안 내는 수준이라고 하면 깔끔하게 벽돌을 붙이던 타일을 붙이던 좀 올라가면 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건물주와 투자자 그리고 예비 건물주가 만나는 자리, 도시 빌딩 속 숨겨진 이야기로부터 투자, 임대, 상권 트렌드까지 진짜 건물 이야기로 가득 찬 빌딩 반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예, 우리 박수로 시작할까요? 이거는 약간 지금 옛날 거예요. 예. 보면 볼수록 옛날 사람이야. 계속 네. 젊게 하라고 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렇긴 한데 못 네. 따라가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사 한 번씩 하고 시작하죠. 어제 다들 알고 있긴 하지만 일할 때 인사드리겠지만 그래도 좀 각인돼야 되니까 우리 안태한 팀장 먼저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안태한 팀장입니다. 건물을 매입을 하고 싶어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빌딩에 미친 남자 빌딩미남 윤광기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빌딩로드의 먹개비와 그리고 방구석 건물주를 맡고 있는 고재은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빌딩로드에서 노고은 이사하고요. 저도 월간 빌딩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였고요. 빌딩 반상회에서는 제가 반장을 맡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도 여전히 기사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안태한 팀장이 먼저 준비한 기사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사를 몇 개 조금 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8월 14일 날 나온 기사고요. 뉴욕 증시 금리 인하 기대에 랠리. 이렇게 쭉 보시면 뉴욕 증시는 연방 준비 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연 이틀 환호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라는 내용이고 이쭉 기사를 읽어보면 미국 정부 인사들이 연방준비제도를 겨냥해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는 것도 분위기에 일조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지금 금리 인하를 조금 많이 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내용을 읽어보면 7월에 PPL 급등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기사를 좀 쭉 다 읽어보니까 네.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올랐는데 노동시장이 조금 안 좋다라는 내용이라서 물가는 오르지만 지금 노동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아직 흔들리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전 기사에서는 한 100% 정도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지금 답을 줬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기사에서는 9월 달에는 한 85% 정도 이렇게 금리 인하를 좀 확률이 좀 떨어졌다라는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일이 아무래도 금리랑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사실은. 네. 뭐 모든 일이 다 똑같지만 특히나 미국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기준금리고 기준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 또 우리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서 계속 이렇게 1등 시장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데 여기서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광기 팀장님? 네, 앞으로도 저는 금리 인하는 물론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방향성 자체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과거 코로나 때와 같은 그런 초저금리, 네. 제로금리 수준의 그 정도의 금리보다는 저는 한 중금리 수준으로 그렇죠. 계속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는데 네. 사실 고금리 기조였으니까 네. 조금 더 내려가긴 하지만 중금리면 어느 정도에 해당하시는 거세요? 그래도 지금 포인트에서 적어도 한 0.5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3% 초반 정도의 네. 대출금리를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우리 고재현 팀장님은요? 최근에 잔금하신 팀장님 어제 저희 네. 잔금 하나 했었죠. 네. 3% 초반대 금리 받으셨다고 듣긴 했는데 네. 법인 신용도나 뭐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3% 미만으로 받으시는 분도 정말 뭐 간혹 가다가 있으신 분이지만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앞으로 건물 매입하실 분들은 그 정도에서 조금 뭐 마이너스 뭐 0. 몇 프로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우리가 일하기 편한 금리는 2% 후반에서 3% 초반 정도만 되면 그래도 우리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이 좀 편하게
순리대로 그죠? 흘러가는데 편하죠. 4% 약간 사자만 보이면은 이제 좀 약간 부담되죠. 겁이 나죠. 네, 어려워요. 저희도 뭐 이렇게 선뜻 말씀드리기가 참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이런 신축하는 것도 특히나 메리트 있는 건데 그걸 사실 어려운 사항으로 만들어진 게 금리 싸움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 기간 동안에 이자 부담하는 걸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는 조금 인하가 되는 사이클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들 느끼시는 바일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또 이야기할 것도 또 있을까요 혹시? 다음으로는 마스턴 운영에서 시장 전망을 한 거를 기사가 좀 발췌가 돼서 네네. 읽어드리면 마스턴 운용 그 오피스 거래 회복 추세 올해 최대 24.5조 규모 리테일 거래 줄어 호텔은 코로나19 이후로 회복 지속이라고 되어 있고 네. 이 오피스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반면에 리테일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로 인해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호텔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지속 중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쭉 계속 공실률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네. 특히 이제 강남 주변으로 해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리테일 상권은 조금 주춤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관광객들이 좀 이렇게 밀려오면서 이런 호텔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읽어드리면 네. 이거는 쿠시먼에서 이제 뭐 얘기했던 내용인데 2분기 최대 7대 상권 공실률이 네. 작년 대비 0.8%가 좀 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여기도 뭐 어느 정도 공실률이 좀 줄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전체적으로 공실은 좀 줄어들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경기가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인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 관련된 것들도 이슈가 사실은 우리가 크잖아요. 뭐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금리 그리고 임대 이거는 건물의 한 축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임대나 이런 시장들이 좋아진다는 뜻은 경기가 지금 빌딩 시장이 좀 좋아진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수치적으로 나오는 기사에도 있지만 저희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저희도 체감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주죠. 그 저희 회사에서 매입을 해드리고 신축 뭐 PM도 같이 도와드리고 해서 준공이 나기 며칠 전인데 그 전에 통임대까지 다 완료를 해드린 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 하나의 논현동 건물이 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건물 매매하니까 임대 얼마에 새로 맞춰지고 뭐 이런 소식도 좀 빠르게 접하고 있는데 예, 생각보다 뭐 괜찮다는 분위기가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서 느꼈던 거는 너무 안쪽에 있는 건물들은 사실 임차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코로나 시기에 매입하셔가지고 신축하셔가지고 지금 임대를 한 번도 못 맞춘 건물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안쪽에 있는 건물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싸니까 매입할 만한 근거가 됐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상권에 따라서 특색이 다 있잖아요. 네. 주거면 주거 베이스, 오피스는 오피스 베이스, 리테일 베이스, 뭐 호텔, 뭐 다양하게 업종별로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런 지역에 따라서 임대가 맞춰지는 게 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입지가 괜찮은 지역들은 임차가 잘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우리 이야기해본 것처럼 오늘 임대 관련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면 어떨까?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첫 번째 사례가 신사역 인근에 있는 리모델링한 건물이었는데 네. 대지 평수가 약 133평, 연면적이 한 389평 정도 되는 건데 통임차가 들어왔죠. 한 개 층 빼고. 네, 지하층 빼고 예. 위로 다 통임차 들어왔어요. 요건 어떻게 보세요?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편하게. 근데 올 초에 좀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탄탄한 업체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신사의 역 근처고 그리고 몇몇 정도 크다 보니까 본인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서 들어오지 않았나.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면적이 좀 큰데 임대료가 조금 저렴했어요. 네, 다른 데보다는 좀 저렴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건 리모델링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제가 좀 고민하는 거는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우리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임대를 먼저 주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뭐가 좋으세요? 우리 윤광근 팀장님은? 요즘 추세는 확실히 이제 리모델링보다는 네. 어차피 공사를 할 거면 네. 그냥 신축을 하자는 방향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나 뭐 네. 주택 건물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낮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요즘 특히나 그런 임대 관련해서 공급량이 많은데 이제 주택을 손을 대서 이제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층고 부분에서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층고가 높아 있는 높게 형성된 그런 신축 건물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경쟁력에서 밀릴 수가 있다 보니 어차피 사용자적 관점에서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리모델링보다는 좀 신축에 더 치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전 팀장님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네. 층고도 괜찮고 뭐 주차도 다 잘 빠질 수 있는 걸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매물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거의 없잖아요. 없죠. 네. 네, 많이 없죠. 사실 네. 저희가 접하는 고객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웬만해서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면 근생 건물로 지어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 근생 건물이면 예전부터 상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새롭게 상권이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라 기존부터 만들어진 상권에다가 제대로 된 건물이 지어지는 거를 리모델링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명도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사실 아시잖아요. 네. 네. 그 안 나가는 걸 어떻게 내보니 그러면은 명도비가 많이 들고 그런 건물들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뒤쪽에 있는 상권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려다 하다 보니까는 약간의 또 상권 이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상권별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피스 상권이냐 아니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음식 상권, 그러니까 먹자 상권이냐. 저는 먹자 상권이면 층고가 낮아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제가 먹으러 갔는데 층고가 낮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불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면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피스는 다른 것 같아요. 오피스는 대표부터 층고가 높아야지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층고에 대한 이슈가 생기니까 방금 윤광규 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축으로 많이 초점을 잡아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한번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층고 이야기가 나와서 안테님 층고는 몇 미 정도 나와야 돼요? 뭐 일조권 사전 제한을 좀 생각을 하면 예. 그래도 어쨌든 10m로 지금 10m 이상부터 또 일조권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3층까지 올릴 수밖에 없으니 3.3이 제일 베스트지 않나. 3.4. 물론 이제 일조권을 안 받으면 뭐 층고를 막 5m, 6m까지 올리시는 분도 계시는 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보편적으로 3.3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3.4. 네. 3.3 기준은 오피스 건물. 오피스나 뭐 어쨌든 뭐 웬만한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요새 그렇게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크게 1층이 뭐 무조건 높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층은 좀 조절은 하겠지만 네.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전 팀장님은 네, 이거는 다 비슷하게 뭐 생각하실 것 같긴 해요. 3.3 정도? 네, 근데 최소. 한번 이런 건 어때요? 1층이 이제 막 음식점이 아니라 카페나 이런 걸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러면은 한 친구가 한 4m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볼 때 주변도 약간 매장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친구가 위층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감안해가지고 임차를 봐야 되는 상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은 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신축을 하는 리모델링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특히 신축은 예. 그런 것들도 한번 고객분들 생각하시는 단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건 약간 임대료를 잘 조사해서 1층에서 받을 수 있는 뭐 임대료가 여기서 잘 받으면 어느 정도인데 층고 좀 더 높게 빼면 뭐 얼마까지 되겠다라는 뭐 그런 영역일 것 같기는 아, 해요. 어쨌든 친구야 좀 조절을 하면 되니까 4m, 3m 뭐 이렇게 조금씩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선인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3m 이상 뽑자. 그렇죠. 저희 회사도 지금 여기가 층고가 엄청 높잖아요. 3.4 여기 텍스 떼면 3.6까지 나올 네, 것 같은 그래서 거예요. 되게 개방감 있고 사실은 건물이 맞아요. 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죠.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 면접 보러 왔을 때 친구 때문에 입사한 건 아닌데 아, 친구 때문에 아니 그건 너무 억지인 것 같고요. 근데 좀 이사님이 좋아서 입사했지만 갑자기 제가 뽑았습니다. 제가 뽑고 제가 이제 팀장 같이 배출해서 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쵸. 친구가 중요했구나. 네, 친구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 때문에 온 줄 알았는데 친구 때문에 친구 때문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리모델링 물건 어쨌든 임차를 잘 맞췄고 어쨌든 리모델링도 임차를 맞출 수 있다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근데 네. 그
근생으로 일부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층고가 좀 높았었고 네. 이제 임차 네. 공간이 사실상 좀 더 괜찮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물인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중요했던 게 여기 실제로 제가 가봤는데 주차가 14대 아, 정도 돼서 진짜 많네요. 진짜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00평, 뭐 400평 언더 되는 건물에서 10대 넘어가는 거는 진짜 많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오동현. 저희 4억으로 쓰기에 아, 너무 좋죠. 좋은 건물 아닌가요, 사실상? 맞아요. 네. 지역 저희가 쓰기에. 가깝고 예. 주차 많이 되고 그쵸. 넓고 구조도 쾌적하고. 좋았어요, 여기. 네. 네. 그 화장실 요즘에는 사무실 그 업무 공간 밖에 외부에 빠져 있냐, 남녀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민감한데 그런 게 다 깔끔하게 민감하세요? 아니 남자는 사실은 크게 아니, 그리 민감하시냐고요? 저는 아닙니다. 되게 민감하지는 않아요. 저만 민감한. 아니, 네. 저도 민감해요. 아 역시 또 이렇게 아니, 어쨌든 그런 이슈도 이 건물은 잘 해놨기 때문에 포인트가 된다. 원래 근생 건물에 층고도 나오고 주차가 잘 되고 그리고 화장실도 밖에 있어서 네. 임차를 오피스로 주기 용이했다. 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네, 다음 한번 보실까요? 다음은 우물건은 어떨까요? 안태현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운호 빌딩 같은 경우도 여기 압구정 상권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뭐 토지 면적이 13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연면적이 557평인데 이것도 리모델링을 한 건물입니다. 맞습니다. 네. 임차가 좀 잘 맞춰졌는데 여기가 사이즈가 557평인데 임차료가 8천 안쪽으로 네, 맞습니다. 8천 안쪽으로 좀 맞춰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괜히 또 이게 제가 한 게 아닌가 조금 그래요. 네. 그래서 임대는 좀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 근처에 있는 업체가 좀 잘 선택해서 들어오신 것 같고 그 외관 자체도 좀 잘 이렇게 이쁘게 보기 좋게 해놨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나. 어느 정도 뭐 내부는 사실 내부는 못 봤거든요 저는. 아, 네. 내부도 원래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이제 중개를 했었으니까 같이 저희, 예, 네. 했었으니까 거래했던 저희가 알겠지만 제가 매도 측이었는데 고전 팀장님이 그때 당시에도 실제로 사용하시다가 다시 다 임차를 준 상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은 약간 원래 노출 콘크리트로 하셨다가 원래 건물은 지금 빨간색 벽돌 건물로 바뀌었죠. 네. 네. 사실은 포인트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임차가 수월하게 된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외관은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오피스 건물은 저는 약간 톤 다운되고 근생은 이제 이렇게 빨간 벽돌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 의견은 좀 주시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뭔가 그런 연남동이라든지 네. 뭐 성수동, 한남동 같은 그런 좀 리테일이 좀 발달된 네. 그런 상권들은 저는 오히려 이런 색깔의 좀 건물들을 선호하는데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피스 상권에 있는 건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이런 톤의 그런 건물보다는 좀 더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톤다운 되어 있고 좀 진짜 그냥 오피스 건물다운 제가 느끼기에 그렇죠. 이게 오피스 건물 같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네. 제 그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네, 그렇죠. 조금 더 그냥 진짜 여기 그냥 사옥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를 저는 좀 더 선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동감하고요. 안태현 팀장님은 뭐 보셨을 때 어떠나요? 저는 어쨌든 건물이 좀 반듯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뭐 네. 지저분하게 너무 모양만 안 내는 수준이라고 하면 깔끔하게 벽돌을 붙이던 타일을 붙이던 좀 올라가면 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크게 색깔만 좀 잘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주변 색깔이나 이런 것들만. 저는 오히려 주변 건물에 묻히지 않게 좀 이렇게 이게 뭐 주변이 빨간색이면은 저희는 뭐 좀 블랙으로 간다던가 저는 그런 게 좀 더 기억하기도 쉽고 MG예요? 아니에요. MZ인 척 하려고 죄송합니다. 네. 나만 돋보인다. 네, 약간 좀 더 아, 돋보이는 게 어떻게든 그쵸.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그렇죠. 이게 건물 신축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제일 높게 그리고 제일 저 돋보이게끔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좀 들었던 갑자기 떠오른 건물은 사실은 저희가 뒤쪽이 먹자골목이잖아요. 네. 좀 유명했던 건물이 한신포차 자리였던 건물. 네. 네. 지금 아. 신축해서 이제 네네. 임차가 이제 일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는 사실 만약 여기 임대인분이 보시면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조금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앞쪽 대로변은 다 병원이 들어오고 하니까는 이제 그 뒤쪽도 거리가 넓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네. 코너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 건물을 정말 좀 잘 그러니까 색감을 좀 더 잘 맞췄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톤 다운돼 있다 보니까 전체 건물들이 다 근생으로
2, 3층까지는 근생으로 들어오는 상권인데 근생이 들어오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좀 네. 오피스 건물 같아요. 네. 그쵸. 아니면 병원. 어둡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네. 네. 주변 상권에. 그러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이 건물에서 내가 이거를 물론 신축하신 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병원이나 조금 고급진 그런 걸로 맞추려고 신축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거리 자체에서 좀 살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운 느낌이 사실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한 얘가 손예진 씨 건물 네. 한번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네. 빨간색 벽돌로 지었는데 그 지역에 병원이 들어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입지에 원래 그 근생인데 또 뒤쪽이 병원들이 또 질비해 있으니까 네. 그 상권에 맞게 지어놓으니 그렇게 좀 맞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네. 뭐 네요. 괜찮다. 다 네, 전적으로 맞는 동의한다. 말. 제가 맞는 말은 이게 그 건물을 가면은 네. 건물이 기억이 남다기보다는 네. 올리브영이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올리브영. 올리브영만 기억이 나고 맞아요.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지라는 거는 좀 기억이 희미하다. 그럼 어쨌든 여기는 저녁 상권이 좀 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밝게 조명을 좀 비출 수 있게끔 좀 밝은 톤으로 하던지 아니면 조명을 좀 잘 네. 살렸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쵸. 너무 톤이 좀 너무 다운이 돼 있으니까. 좀 그게 좀 사실 아쉬웠어요. 네. 진짜 랜드마크처럼 건물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전 했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신축할 때부터 어떻게 지어질지라는 좀 생각은 했는데 약간 아쉽다.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건물의 내부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색감도 정말 중요하구나를 그 건물 보면서 전 느꼈거든요. 이런 상권은 사실 뭐 모양 낼 필요 없이 그냥 간판 잘 두고 그냥 뭐 밝게만 잘 해놓으면 알아서 다 인테리어 해주잖아요. 그쵸. 보시는 분들이. 네. 저희 그게 좀 그 낫지 회사 않았을까. 뒤에 주차장 가는 길에도 신축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네. 건물 있잖아요. 네네네. 그건 또 상권에 맞게 되게 돈 많이 안 들이시고 지은 것 같은 그 빨리 외관만 짓죠. 보면 네, 그 빠르게 이제 짓고 통창으로 쭉 다 돌리고. 네. 그렇죠. 네. 저는 그 건물이 약간 더현대 그 모방을 했다라고 아.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기존의 첫 조감도를 봤을 때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해가지고 밖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네네, 그렇게 맞아요. 되는 네, 건데 맞습니다. 그게 약간 더현대가 빨간색으로 한 비슷한 느낌을 좀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약간 좀 개방적인 느낌도 있고 그런 걸 염두해놔가지고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준공 마무리 그 건물 준공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마무리는 어떤 임차가 들어오는지 봐야 되겠네요. 네. 요 신사동 건물 같은 경우 어쨌든 리모델링을 또 잘해서 임차를 잘 맞춘 케이스고 기존에 코로나 때 또 임차를 맞춰진 건데 꽤 높은 가격으로 평당 임대료가 한 14 정도에 거의 맞춰지죠. 그 네. 정도로. 예. 이 상권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 요 상권에 어울리는 업종들이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염두해 놓고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사례였고 그 다음으로 우리 논현동 건물인데 요거는 지금 한 업체가 들어왔죠. 요거는 신축 건물. 이거 한번 윤광규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건물이 이제 토지 면적, 대지 면적이 이제 한 63평, 그리고 연면적이 한 4평 정도 되는 신축 건물인데요. 이게 빠르게 임차가 맞춰졌었어요. 사실 지금 위치를 보면은 학동역과 언주역 사이에 있는 건물인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특히 언주역 쪽 이쪽에 신축 건물들이 공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학동역이랑 뭐 언주역 사이에 있는 건물들도 공실도 뭐 좀 있었는데 근데 이 건물은 굉장히 잘 맞춰졌어요. 그러면은 이 건물이 잘 맞춰진 포인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사실 건물이 정말 이쁘게 잘 지어진 것 같아요. 뭐 이미지에 아마 화면에 띄워질 텐데 네. 정말 건물 이쁘게 잘 지은 것 같고 통창 커튼홀 방식으로 해가지고 네. 잘 만들었죠. 네. 네, 좀 개방감 있게 딱 눈에 띄게 잘 신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이 대로변에서도 보이잖아요. 살짝 보이죠? 살짝 빼꼼 보이잖아요. 이게 네. 이게 앞에 오피스텔이 네, 신축되면서 네. 이게 빼꼼 보이죠? 네, 그게 오피스텔 신축하면서 거의 공개공지처럼 이렇게 네, 맞아요. 돼가지고 네. 오히려 대로변에서 그 전에는 안 보였는데 네. 그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대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그렇죠. 그런 가시성도 높았던 건물이었다 보니까 빠르게 맞춰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매입을 하신 분도 이제 그걸 보고서 또 네. 연구하고서 또 신축을 하시지 않았나. 매도 담당자였잖아요. 네,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아니 한 거는 잘 하신 거니까 네. 당시에 명도도 이렇게 좀 신경 쓰고 그쵸. 네. 하셨잖아요, 실은. 명도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1층, 2층 뭐 이렇게 1층은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이라서 그쵸. 저희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명도가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장사를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사실 난이도가 조금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다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거는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는 그렇고 그거를 궁금하신 분은 우리 안태환 팀장님을 찾아와서 미팅하시면서 노하우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 신축한 건물인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지었어요. 사실은 오피스스럽게 결국 이 건물은 근생보다는 오피스에 맞춰가지고 신축한 케이스겠죠 아무래도. 이제 잘 맞춰진 이유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일단 내부에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없고 좀 볼을 좀 크게 하더라도 최대한 기둥 없이 잘 지은 것 같고 지하층 층고도 괜찮고 좀 잘 이쁘게 반듯하게 최대한 올리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거는 고객들이 항상 이런 신축하게 되면은 도로폭을 많이 생각해요. 이 건물도 사실은 4m 도로잖아요, 사실은. 네, 좁죠. 분명히 이슈가 있거든요, 4m 도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m 도로 신축해도 된다? 이게 지역마다 다르죠. 네. 빠져나가시네. 지역마다 다른데, 뭐 요새 4m 도로인데 뭐 공실인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잖아요. 근데 다 위치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뭐 여기나 가까우면 또 그만큼 또 괜찮은 것 같고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정답 없이. 자로형 토지도 신축을 하는데요. 네. 여기는 또 그 앞에 오피스텔이 지어지면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주변들이 좀 밝아지고 좀 넓어지고 그럼 좀 효과를 좀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m로 괜찮다 안 괜찮다? 때에 따라 다르다. 세모. 세모. 설계를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같은 4m여도 앞에를 주차로 해서 조금 더 개방감 있게 뽑을 수 있는 설계가 나온다면 저는 금액이 메리트가 있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리스크가 있는 거는 확실히 맞기 때문에 좀 비중을 잘 두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4m 도로 딱 이 한 가지만 봤을 때는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근데 저희가 건물을 볼 때 사실 딱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100점짜리 건물은 없기 때문에 도로가 다소 좀 부족한 요소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좀 그 도로 폭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어떨까요? 4m 도로가 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주차하는 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쵸. 이게 어쨌든 앞으로 나왔다 뒤로 나왔다 해야 되는데 그게 폭이 좁고 하면은 많이 불편해하시고 긍정적으로 보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임차가 잘 맞춰지는 지역에 있는 것들도 사실 있잖아요. 네. 특히 여기 가깝거나 아니면은 인근 오피스가 잘 맞춰지고 있는 상권이라면은 저도 마찬가지 3m 도로는 괜찮고 북창이 있으면 너무 좋죠 사실. 3m 도로도 북창이라면은 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건물은 신축 건물이었고 제가 봤을 때 정말 오피스스럽게 건물 잘 지었고 내부에 벽 없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 임차가 잘 들어왔다라는 거죠. 또 포인트가 있을까요 혹시? 이 정도? 사실 뭐 층고 괜찮고 주차 괜찮고 뭐 기둥 없다 이러면 좀 제일 베스트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 건물은 잘 지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트리니티 학동 요건데 요것도 지금 평수가 작지 않죠. 네. 예, 요거 한번 안태현 팀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것도 토지 면적이 124평, 125평 정도 되고요. 여기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471평, 472평 정도 되네요. 지하 2층까지 팠고 요거는 위로 많이 최대한 많이 올리셨어요. 크게 주변에서 제일 크게 올리신 것 같은데 맞아요. 지상 8층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임차가 준공하자마자 뭐 바로 된 건 아니지만 얼마 안 있다가 금방 뭐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규모가 있는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학동 주변으로는 뭐 엔터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래도 규모 있는 회사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신축하기 전부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고 팔았던 지역이잖아요, 실은. 엔터테인먼트가 처음에는 약간 뭐 조용한 분위기를 좀 선호하고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호하시는 목적 때문에 점차 들어왔다가 그게 이제 좀 인기가 많아지면서 외관 같은 것도 좀 화려하고 진짜 좀 멋스럽게 누가 봐도 강남스러운 건물들이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게 같이 연결이 되면서 여기가 좀 고급스럽고 이런 사옥 찾는 분들이 많이 검토하시는 블락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네. 다들 아시다시피 평당 임대료가 뭐 1층도 한 11에서 12 이 정도 나오는 거였고
뭐 안쪽은 6, 7, 5 여기 나오는 건물인데 최근에 맞춰진 통인대 같은 경우도 12에서 한 14 정도 사이에서 맞춰지더라고요. 실은 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차가 맞춰졌는데 이거는 어쨌든 건물 신축할 때부터 목적에 맞춰서 좀 지은 것 같아요. 1층이 일단은 필로티 구조로 지어졌잖아요. 실은 네. 면적 대비 아무래도 1층 임대료보다는 상부층의 임대료가 더 많이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신축을 하신 거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외관도 그렇게 오피스로 잘 지어놨다 보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놓고 임차가 잘 들어온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1층 상권이 없다 보니까 1층을 조금 버리고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을 한 것 같고 아마 이거 지으실 때도 제가 기둥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기둥을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면 기둥도 제일 끝으로 좀 많이 모셨고 최대한 볼을 좀 높여서 구조 설계를 잘 하고 신축을 한 건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례 한 4개 정도를 받고 한데 지금 보니까는 어쨌든 건물을 신축할 때 임차가 맞춰지는 건물들은 대다수사 목적에 잘 맞게 신축을 했다. 다분은 오피스를 중심으로 봤잖아요. 강남에. 어떠셨어요? 우리 윤광기 팀장님 보셨을 때? 요즘 상황을 보면은 조금씩 뭐 통인대도 맞춰지는 것 같고 개별 임대도 요즘에는 많이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임대 시장이 완전히 회복을 했느냐?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맞춰지는 속도를 봤을 때 근데 또 그런 건물들의 특징을 보면 입지가 다 괜찮아요. 그런 맞춰지는 것들이 물론 공사비가 뭐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 또 신축을 또 하시는 분들도 좀 꽤 많아졌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사례들을 좀 참고 삼아서 입지 괜찮은 곳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기획과 설계를 정확하게 좀 맞게 잘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투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동의합니다. 일부러 선수 치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지금 강남권에서 임대료가 고액인 것들은 조금 수요가 적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500에서 2,500 사이 되는 임차인들은 꽤 있다. 네. 가 좀 느껴져요, 제 개인적으로 사실. 그러면은 임차를 맞추려고 하시는 현재 임대인분들께서는 조금 구분해서 좀 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은 층을 나누거나 네. 아니면은 임대료를 어떤 조정하더라도 이 사이클에 좀 맞춰가지고 좀 임대료를 보면 저는 임대료를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2,000에서 2,500 사이는 강남에는 수요가 있다. 네. 그리고 1층은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는 데는 들어오더라도 뭐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오피스스럽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생각도 들긴 하네요. 저희가 1년 전만 해도 똑같이 유튜브를 촬영을 할 때 요즘에는 공실 리스크가 너무 높긴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건 맞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잘 지으시는 게 너무 중요해졌고 잘 지은 것들은 잘 맞춰지고 있으니까 또 지금 신축 중이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마셔라 한번 해보세요. 걱정하지 마라. 할 수 있다. 네, 뭐 어쨌든 안텐티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뭐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신축을 하셔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 임대료가 있었잖아요. 그 임대료를 못 맞추더라도 지금 공실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금액에 예상했던 임대료보다 좀 내려서 임대를 먼저 맞추고 이후에 조금 다시 다른 플랜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사례를 좀 보면서 최근에 임대 동향을 가장 궁금해하시던 임대인분께서는 그 동향을 좀 알려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슈되는 매각 사례 하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성수동 사례잖아요, 실은. 요거 한번 마무리로 이야기하고 맞춰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네. 성수동 뭐 언제나 핫한. 여기는 뭐. 고전 팀장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성수동 평당 3억 찍었을 때만 해도 계속 올라가는구나, 쭉쭉 가는구나 생각했었는데 그걸 또 뛰어넘는 새로운 실거래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연무장길 쪽이고요. 네, 연무장길 여기 위치가 시작인지 끝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동연무장, 서연무장 나눠지면서 동쪽이 조금 더 좀 파워가 강해지는 듯한 느낌이라서 여기는 살짝 끝 입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연무장 중에서는 성수동 1가 16-48번지이고 130억의 매매가 진행이 됐고요. 땅 면적은 37.6평이어서 평당 3억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 개인이 갖고 있나요? 법인이 갖고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개인이시죠? 개인이시죠? 네. 세금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다. 아니 근데 뭐 이 정도 정도 어쨌든 뭐 뭐 보시면. 잘 팔았었으면 세금 정도야. 다른 데서 이 가격에 못 파실 텐데. 그렇죠. 다 감안해야죠. 네. 37.6평. 네. 저는 여기서 막혀요. 이 저는 정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저도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지만 37.6평에서 툭툭 막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건물은 건폐율이 높아서 33평이 나오잖아요. 거의 건폐율이 88%네요. 예. 와. 이게 장점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신축하지 않아도 이게 그러면은 브리핑을 했었을 때 33평만큼 나오려면은 대지 평수가 그래도 한 60평, 70평은 나와야지 그쵸. 요 평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70평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평당 1억 5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입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 개인적 생각에. 그리고 1층 매장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네. 2층은 현수막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2층의 임대료가 그렇게 높게 형성되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또 팝업으로 운영되니까 네.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이 연면적 대비했을 때 이런 것들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평수 때문에 매입하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세요? 다른 분들은? 금액대가 조금 접근하기 그나마 좀 괜찮기 때문에 또 매입을 하시지 않았나. 성수동 우리 예찬론자 저는 한번 뭐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네. 작년부터 네. 뭐 계속 성수동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네. 이제 빌딩로드 채널에 나와서 네.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가 역시였다. 네, 그렇죠. 얼마까지 오세요? 저는 4억 이상까지는 보고 4억 이상. 올해? 올해는 솔직히 뭐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뭐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사실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붐비죠, 엄청. 네,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사실 성수동은 또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내국인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주거 인구들도 더 늘어날 예정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계속 모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앞으로도 더 성장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게다가 또 저는 이제 성수동을 또 이렇게 보는 게 사실 명동만 보더라도 명동은 외국인이 거의 주잖아요. 사실 명동 가면은 이게 우리나라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 밖에 거의 없는데 홍콩 사실- 같아요. 홍콩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평당 뭐 7억, 8억 막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보다도 더 콘텐츠가 많고 사람이 더 요즘에는 거의 견줄만 한데 인구수 자체도 그러면은 아직 그 상방이 더 열려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성수동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항상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왜 사셨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게 팝업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임대료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시간이 좀 계속 지날수록 상권이 더 확장되거나 더 사람들이 더 몰리거나 계속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차피 상권이라는 건 계속 돌기도 하고. 그래서 추후에 그냥 일반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하면 이거를 나중에 임차를 맞출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주변 다른 필지들이랑 묶어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사업성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개인적인 걱정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기업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사실 뭐 저 같은 이런 소상공인이 좀 걱정할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성수동이랑 더현대 백화점이랑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거든요. 같은 모멘토를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더현대 백화점은 또 팝업 중심이고 약간 20, 30대, 40대까지의 주류로 가져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성수동도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더현대가 최근에 좀 바뀌는 기세가 매출이 지지부진하니까 약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백화점이라고 한다면은 명품이 들어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명품을 입점시키기 시작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성수동도 가치가 지금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가치가 올라가려면 임대료를 팝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콘텐츠가 들어와야지 이 가치가 더 상승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계속 팝업 유동인구로 인해서 생기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지 팝업 효과들이 조금 더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은 전 들어요. 그래서 요거가 앞으로 저는 성수동의 관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잘 아시겠지만 크래프톤, 무신사 뭐 여러 입점을 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건물들이 완공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준공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앞으로는 더 사실 좋아질 길만 사실 보이죠. 좋아질 길만 아직까지는.
그래서 전력 정비지구도 남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완성됐을 때 이제 팝업에서 또 뭔가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주변 대우 세대처럼 오피스가 다 증가되어 있는 거 맞거든요, 실은. 거기서 뭐가 더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은 진짜로 방금 이야기했던 4억, 5억, 6억 날아가지 않을까 이 생각은 들어요, 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막 5년 뒤에 진짜 6억 찍었습니다. 라고 했어. 성수동 건물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뭐 좀 좋죠. 저는 사실은 강남이 목표긴 합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 왜요? 예, 하나의 그냥 네. 상권으로 저는 그냥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그랬고. 보통 이제 상권이 이제 이동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성수동은 성수동의 상권으로 그냥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치 그냥 이제 성수동이 지금은 신흥 상권이지만 향후에는 그냥 이게 하나의 전통 상권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근데 그럴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네. 지금 왜 그러면 강남을 딱 쥐고 있으니까 네. 사실 홍대가 가장 많이 못 큰 이유도 강남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수동은 강남을 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서 소비력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소비만 더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에 이 성수동이 지금은 이제 한글로 좀 이렇게 잘 많이 표기되어 있는데 네. 추후에 이제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뭐 이제 일어나 아니면 영어나 아니면 이제 뭐 중국어 이런 걸로 좀 바뀌면 또 명동스러운 분위기가 나지 않나. 아예 안 그럴 또 거면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지금 한국 문화가 얼마나 센데요. 이제는 그냥 오히려 한글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한창 인사동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니스프리 뭐 예를 그렇죠. 들어서 맞아요. 이런 건데 한글로, 예. 한글로 이런 것처럼 네. 지금은 사실 이제 외국인이 더 많아진 이유가 다 잘 아시겠지만 K 뷰티, K-뷰티. K 뭐 콘텐츠, K 푸드. 그러니까 이제 K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그런 독자적인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의 무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흥미로울 것 같긴 해요. 그런 게 제일 베스트죠. 어쨌든 우리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결국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에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들은 잘 성장하면 더 저희도 더 뿌듯할 것 같아요. 기분도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이하는 이렇게 좀 마치려고 하는데 한마디씩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말. 제가 먼저 할까요? 일단 임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임대가 좀 뭐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앞으로 더 어떻게 더 좋아질 건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잘 맞춰가면 건물 거래도 잘 되고 이렇게 이런 소비도 많이 하다 보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임대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성수동이라든지 뭐 다양한 주제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일단은 요즘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이 건물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나빠진다 보다는 좋아진다. 그게 금리가 됐든 임대 상황이 됐든 뭐 어쨌든 좋아진다라는 말을 지금 계속 긍정적인 말만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근데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좀 세밀하게 잘 살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게 보니까 뒤에 말할수록 앞에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저는 추가로 뭐 말씀을 드리면 편안하게 좀 저희가 여기에서 최대한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뭐 보안상 100% 다 오픈 못 드리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 회사도 좀 편안하게 놀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심심하면 오면 돼요? 네, 미리 연락만 주시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리에 네, 많이 편하게 얘기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재미도 있고 또 좋은 소스도 많이 받아가시고 이랬으면 좋겠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오늘 이하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주제를 좀 정해가지고 또 3화로 우리 찾아뵙도록 할 텐데, 우리 제가 이상하면 빌딩 반상이었습니다 하고 손 흔들어 보시죠. 자, 이상 빌딩 반상이었습니다.